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. 네,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마련을 했고요. 자, 이번 주 시황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주도할 만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장기 앞으로 2, 3년 동안 이익이 크게 늘 만한 기업이면 주가도 이익이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시황부터 좀 얘기 드리고 종목 얘기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은 이제 시장 네, 지난주에 FMC 회의 이런 경계감도 좀 있었고요. 또, 일단은 이 주 초반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 보실 수가 있겠고, 그러면서, 코스피는 그래도 5거래일 연속에 좀 상승세 흐름을 주 초반에는 좀 펼쳐주면서 양봉을 계속 좀 뿜어줬었고요. 네, 그러면서 328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최고가를 또 경신한 이런 모습까지 좀 전개가 돼서 주 초반에 또 외국인의 순 매수도 1조 1000억 정도로 상당한 좀 돈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, 근데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오는 데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도 있었지만 연준이 또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를 좀 함에 따라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물가 인상이 좀 일시적이다 이런 시각은 좀 유지를 했는데, 하지만 또 내용을 봤을 때 다소 좀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른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주 후반은 조금 이런 테이퍼링 우려를 좀 반영하면서 약간의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뉴욕 증시부터가 일단 그런 영향을 좀 받기는 했는데, 하지만 또 테이퍼링 우려는 또 이미 또 최근에 선반영이 좀 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좀 변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약세의 흐름이 좀 전개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좀 시각이 나오는 데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신흥국 증시에는 좀 더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으로 뉴욕 증시가 약세를 펼쳤지만 주 후반에 신흥국은 조금 더 오르면서 저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더 뉴욕 증시보다는 또 저평가됐다는 또 상대 저평가 매력 등이 좀 부각도 되면서 주 후반에 코스닥 중심으로 또 상승세는 좀 펼쳐졌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지난주에 상당히 상승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주 초반엔 좀 더 코스피가 강했고 주 후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일단은 양호한 흐름들이 좀 펼쳐졌었는데,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도 전거래일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로서 좀 마감을 했고요. 특히나 이 다우존스 뭐 1.6% 하락하고 S&P 500이 1.3%, 나스닥이 0.9%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뉴욕의 또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좀 나왔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네, 일단 또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2022년 말에 또 금리 인상이 또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고요. 네, 그러면서 원래 지금 연준이 16일날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2023년도에 한 2차례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, 2022년도 말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외파적인 이런 또 내용들로 얘기가 좀 나온 데 따른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다가 플러스 옵션 만기일이 또 겹쳐져서 전일 뉴욕 증시 전거래일은 양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또 주말 동안에 아쉽게도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대된다 이런 또 뉴스가 좀 있어서 이 영향이 오늘 좀 시장에 있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주말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있고 또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이 영향이 오늘 시장을 좀 짓누르는 영향이 되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
네, 그래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 흐름도 오늘 좀 약세였고요. 또 환율도 오름세를 펼치면서 최근에 환율 약간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안 그래도 좀 있는데, 네, 환율이 이렇게 좀 오늘 0.2%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환율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수급도 외국인 기관 거래소 중심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는 데 따른 코스피 중심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.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순매도 하고 기관이 1조 1천억 정도로 매도를 해서 상당한 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거래소의 중심에 좀 나왔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아쉬운 또 전반적인 시장 약세의 흐름이 좀 전개가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오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상승세를 펼쳤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공급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OLED TV 시장 공략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영향에 따른 OLED 주들 일부 종목들 상승세를 좀 펼치고 또 개별 호재 있는 종목들만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펼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에서의 좀 마감 오늘은 좀 진행은 되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또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스피는 이런 뭐 의약품, 뭐 LG전자나 삼성, SDI 같은 전기전자 일부 종목들 상승세가 있고 코스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낮고요. 그리고 이제 일부 개별주 종목들의 상승세로 오늘 또 흐름은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흐름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악재들 뭐 단기적으로 영향은 일단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오늘도 일단은 영향력을 좀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최근 선반영된 측면도 있는 만큼 단기 영향력에서 그칠 만한 내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뭐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 만한 그런 내용은 또 아니지 않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본다면 네, 일단 변이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 시각으로 네, 21일 잡아놨었던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를 하려고 했던 시점을 지금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중국은 선전시 공항에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항공기 700편 취소됐다라는 소식도 좀 있어서 뭐 상당히 또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대한 또 우려감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, 하지만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네, 그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되고 또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또 분석들 뉴스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의 델타 변이 감염된 사례 1만 4천 건을 분석했을 때 화이자 백신 2회차를 마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치료 위험은 96% 낮아졌다고 하고요.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한 92%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런 백신 접종에 지금 확대되는 시기에서 충분히 또 이런 공포감은 또 다시 또 완화될 수밖에 없는 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도 여전히 또 살아있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,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좀 영향력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높아져서 9월 말까지 접종률 70%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7월달 사회적 거리두기 5일부터 좀 완화 예정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7월 중에 해외여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고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죠 지난주. 그러면서 일단 뭐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경제 재개로 인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이런 매파적인 또 이런 FMC의 결과 등이 나오고 있지만 테이퍼링 스케줄이 물가 격려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3분기 물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3분기 주식시장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는 또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.
다만 이제 비메모리 쇼티지 관련해서 노이즈들은 또 내용 나오는 게 있어서 IT 자동차 업종들 지난주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하지만 이제 IT 자동차 업종들도 다시금 이런 쇼티지, 공급 부족이,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특히 3분기부터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니까, 그렇다면 다시 이연 수요 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. 네, 그렇다면 또 IT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또 IT나 친환경 차나 또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의류나 면세점 등 뭐 카지노, 엔터 같은 쪽 계속해서 이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등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또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또 이번 주 시장 또 이렇게 좀 약간 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종목 또 얘기를 드린다면, 우선 첫 번째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동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에슬레저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는 되지만 지금 잭스믹스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네, 경쟁력에서 지금 고성장이 또 나오고 있으면서 양호한 실적과 함께 경쟁력도 좀 증명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잭시믹스 요가복 브랜드로서 저도 좀 입어본 브랜드가 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이 MZ 세대들을 좀 공략한 최근에 이런 뭐 등산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유행을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또 복장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, 최근에 뭐 테니스복 이런 것들도 좀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또 MZ 세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또 가성비 좋은 또 이 가격과 또 디자인까지도 좀 만족스러운 그런 또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지난해의 매출 잭시믹스가 1,100억 정도 기록을 해서 국내 1위 에슬레저 브랜드로 등극을 했고요.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슬레저 시장이 좀 성장세를 좀 띠고 있고, 최근에는 뭐 요가복은 그냥 평상복으로도 좀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역시 또 그 수요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셀프 네일 이런 부분들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, 이 젤라또 랩을 출시를 올해부터 하면서 요게 지금 고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셀프 네일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뭐 데싱디바, 오호라 이런 쪽이 있는데 매출이 한 800억 정도가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젤라또 랩이 지금 지난해 매출 뭐 1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아직 뭐 잠재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 이 젤라또랩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고성장세로 기대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잭시믹스 브랜드는 또 뭐 슈즈나 화장품 언더웨어 쪽도 좀 제품 다각화 등을 좀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67%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130% 증가해서 한 190억 정도도 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동사의 실적 추정치 좀 살펴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난해가 한 70억 정도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한 180억 정도 예상치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지금 컨센서스 기준 나오고 있고요. 내년도는 230억 예상, 내후년 280억 예상으로 올해뿐 아니라 내년, 내후년도 실적 최대 실적 행진을 또 이어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실적을 좀 감안한 중장기 목표를 좀 잡아보면 280억이 지금 중장기 순이익 예상치고요. 여기다가 곱하기 PER. 네, PER 프리미엄 받는 것은 동사가 한 12배에서 15배쯤을 받게 되겠고요. 그래서 의류 업종에서도 또 국내 에슬레저 시장에서의 또 이런 1위 또 업체로서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원래 의류 업종은 한 15배쯤은 좀 받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12배에서 15배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12배를 주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약간 조금 보수적인 부분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12배면 3,400억, 15배면 4,200억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
네, 그래서 3,400억 주가로 환산하면 18,000원쯤 나오겠고요. 4,200원 주가로 환산하면 22,000원 정도 나오니까 거의 뭐 2만원대, 2만원 조금 넘게도 목표가가 나오는데 지금 12,000원이라면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한 거의 7, 80%의 상승 여력까지도 좀 나오는 그런 또 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60일선 이런 라인을 약간 좀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인데 네 지금 또 그런 라인 부근에서 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받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. 최근에 약간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는 가운데서 일단은 또 우상향으로 흐름은 또 단기적으로도 줄만한 또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내년 최대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. 또 단기적으로도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감안할 때 또 수급이 좀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되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심주는 또 DNC 미디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예, 지금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데 따라서 동사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은 2분기에도 성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. 1분기도 시장 전망에 좀 부합하면서 영업이익 전년 대비 50% 증가한 실적 호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에도 영업이익 전년 대비 한 28% 성장을 한 40억 정도로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작품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해외 시장이 호조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 쪽으로 판매가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한 62%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작들이 잇따라서 흥행을 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더욱더 실적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고요. 또 지금 일본이나 북미, 중국, 그리고 동남아나 유럽과 같은 지역 쪽으로 경쟁을 좀 하면서 웹툰 시장 성장은 좀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 이 웹툰 관련 M&A 상장 업체들보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웹툰 시장 성장이 또 일본에서 북미까지의 또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또 이런 관련된 웹툰 관련 업체들 상장 이슈 등도 좀 부각되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뭐 문피아라던가 어떤 뭐 카카오 엔터라던가 네이버 웹툰 같은 기업들 지금 상장이나 투자 이슈 등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중국이나 미국 확장을 하는 데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웹툰 IP의 어떤 게임이라던가 또 애니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역시 장기적인 또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웹툰 웹소설 시장 상당히 좀 초호황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면서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지난해 한 110억 정도에서 올해 150억 실적으로 최대 실적, 내년도도 200억, 내후년 270억으로 역시 또 최대 실적의 행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실적을 좀 감안한 중장기 목표가를 좀 구해본다면 일단 270억이 2023년도 기준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되겠고요. 여기다 곱하기 PER 프리미엄은 좀 높은 편에 속하겠고요. 그래서 이런 웹툰 업체들은 또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30배, 35배에서 지금 40배 정도 프리미엄을 좀 보통 받게 되겠고요. 35배면 9,500억 네, 그래서 40배 정도면 1조 1,000억 정도 나와서 1조 원 이상의 또 시가총액이 예상이 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5,000억 정도 조금 넘으니까 많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주가로 봤을 때 9,500억은 77,000원 1조 1,000억이 한 88,000원쯤 나오게 되겠고요. 그래서 한 8에서 9만원 목표가가 나오는데 현재 4만원 정도, 45,000원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역시 또 한 100%가량의 또 중장기 상승 여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연초에 일단은 일단 4월달 지금 최근에 고점을 한 6만원까지 좀 터치를 하다가 좀 눌려버리면서
꽤 많이 좀 눌려있는 상태로서 좀 더 또 싸게 거래되는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일단 좀 반등할 때가 됐고 또 기관들의 돈도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양봉도 좀 펼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보합이면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인 것 같고요. 또 시장 또 수급 좀 더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서 시세를 또 단기간에 또 좋은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또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두 종목 또 중장기도 괜찮아 보이고 또 단기로도 타이밍이 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참조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시황과 함께 종목들 얘기도 좀 드려봤고요. 또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네,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